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별로 길지는 않지만 어쩌면 어제 내용보다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이 이슈를 보면서 좀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. 보시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 회계연도 자료입니다. 보통 이전 연도의 회계결산 공시는 3월에서 4월 정도에 공시를 하죠. 그래서 2016년 4월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이 회계연도 전체 결산 공시가 나왔는데 이 표를 보시면 눈에 띄는 몇 가지 수치가 보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당기 순이익이 무려 1.9조 원 흑자가 됐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전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990억 적자를 내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2조 원 가까이 되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 늘었는지를 추적해 보면 일단 매출액은 9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서 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업 외 손익에서 무려 2조 7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영업 외 이익에서 수익이 났는지를 또 보니까 이 종속기업 투자 이익이라는 곳에서 무려 4조 5천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그러니까 엄청 드라마틱하게 재무 상태가 바뀐 거죠.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에 갑자기 왜 이렇게 드라마틱한 숫자가 찍힌 걸까요? 1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마이너스 900억이던 당기 순이익이 2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 걸까요? 당시 삼바가 주장한 논리는 이런 건데요. 일단 지난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? 이 구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제일모직의 가치 합병을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또 그 밑에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까지 평가를 했어야 됐습니다.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분석하려고 보니까는 당시에 삼바는 어제 살펴봤듯이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%를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.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지분율을 기반으로 이 지배력이 견고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배기업이었고 바이오에피스는 종속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. 이 종속기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보시는 것처럼 자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이게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종속기업의 지분 가치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? 어제 내용을 살펴본 걸 다시금 복습해보면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자산이 10만 원이고 시가총액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. 그런데 B라는 자회사가 A 회사 지분 80%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경우에 B가 가지고 있는 A의 지분 가치는 얼마로 표시가 될까요? 이 A의 자산이 10만 원이고 그 중에 80% 지분을 들고 있는 거니까 8만 원이 됩니다. 그래서 2015년 전까지는 이런 관계와 계산 방식 때문에 이 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2015년 결산을 마치면서 삼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조만간 바이오젠이 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바이오에피스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죠.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에피스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삼바가 보기에는 이 조만간 바이오젠이 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을 확보한 뒤에 이거를 팔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삼바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우리가 옛날에는 에피스 지분이 많아서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바이오젠의 지분 절반을 줘야 되니까 지분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. 그리고 넘겨줘야 되는 이런 지분들은 앞으로 부채로 반영을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앞으로 바이오젠에다가 줘야 하는 빚이기 때문이죠.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바이오에피스는 종속기업이 아니라 관계 기업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. 라고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종속 기업으로 분류하던 거를 이런 식으로 관계 기업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. 그럼 관계 기업이 되면 지분 가치를 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죠?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A라는 회사가 있다고 또 가정을 하고 이 A라는 회사의 자산이 10만 원이고 시가총액은 똑같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C라는 관계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A의 관계회사이고 A의 지분 20%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경우에 C의 지분 가치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? 이 시가총액 곱하기 보유 지분이니까
100만원 곱하기 20%, 그러니까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. 이 종속기업으로 있을 때는 지분을 80%나 보유를 하고 있음에도 8만원 밖에 평가를 못 받았지만은 이제 관계기업으로 바뀌니까 지분이 20% 밖에 없는데도 이제 20만원이나 평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아니, 이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본인들 혼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냐,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회계법에서는 이런 이제 에피스의 가치가 올라가서 제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면 제 콜옵션을 행사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이런 논리를 근거로 3반은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처분하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취득하는 것처럼 이제 회계 처리를 바꾸는 것이죠. 그래서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. 2014년에 4,600억이던 이 가치가 이제 2015년도에는 4조 8천억 원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러저러한 비용을 다 제하더라도 이제 3반은 바이오 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이제 관계기업으로 바꾸기만 했는데 이런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아지고, 그리고 이에 대한 지분율을 갖고 있는 이 제일모직의 가치도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구 삼성물산과 1대 0.35 비율로 합병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받고 있는 이 두 번째 혐의 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었는데요. 삼성이 이제 일부러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서 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삼성물산을 헐값에 합병해서 이제 보유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그럼 이제 반대로 금융당국이랑 이제 검찰은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걸까요? 사실 삼바가 주장하는 거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일단 이제 이런 거죠. 2012년도에 그러니까 합작법인을 세울 때 그때부터 이미 너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하면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언젠가 콜옵션을 행사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제 고의로 이런 내용의 공시를 늦게 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너네가 회계 처리한 방식은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또 삼성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, 뭐 아니 이제 무슨 소리냐, 설립 당시 지분율을 봐라. 우리가 이제 지분율이 85%였고 이제 바이오젠이 15%였는데 지분율 85%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지배력이 없다는 게 이제 가당키냐 하냐고 이제 반론을 펼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현재 재판에서는 좀 이런 점들을 다투고 있는데요.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총 두 편에 걸쳐서 최근에 이제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었습니다. 물론 이제 내가 보유한 기업이 아니고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,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뭐 분식회계나 뭐 관계기업, 종속기업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개념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보유한 기업이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남은 하루도 수고 많이 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